이번에는 재물손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와 재물손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여러분의 차를 누군가 발로 차서 망가뜨렸다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이 고의로 여러분의 물건을 마음대로 훼손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번 영상에서 재물손괴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최모 씨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라이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모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지상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 10일 오후 10시경 배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최모 씨는 주차장 자투리 공간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길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확인한 최모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최모 씨의 오토바이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고 방향 지시등과 윈드스크린은 부서진 채로 넘어져 있었는데요. 최모 씨는 놀란 마음에 주변을 살폈지만 주차장은 어젯밤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최모 씨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실의 사정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했고 더욱 황당함에 빠졌습니다. 최모 씨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범인은 바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정모 씨였습니다. 정모 씨는 어젯밤 최모 씨의 오토바이 옆에 비워진 주차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는데요.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 공간이 좁아 각이 잘 나오지 않았는지 앞뒤로 차를 여러 번 빼면서 주차를 시도했고 힘들게 성공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정모 씨는 신경질적으로 차문을 닫고 나와 옆에 있는 최모 씨의 오토바이를 쳐다보더니 다짜고짜 발로 차 넘어뜨렸는데요. 심지어 정모 씨는 오늘 아침에도 넘어진 최모 씨의 오토바이를 확인하더니 또다시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훼손했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전부 확인한 최모 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모 씨의 태도에 화가 났고 자신의 생계수단인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정모 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정모 씨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모 씨는 최모 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망가뜨렸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효용을 해야 하는 것,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최모 씨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려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정모 씨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여 피고소인의 주소만 알 수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주소 같은 특정한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의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신림동 소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 오토바이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빌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사실, 그리고 다음날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에 맞춰 순서대로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재물에 대하여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효용을 해하는 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재물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 수리비인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건이 파손되어 수리비 또는 구입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 금액을 함께 기재하여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파손된 고소인의 오토바이 사진,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고소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오토바이 수리비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소재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물손괴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재물손괴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이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효용을 해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보세요.